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출사표를 던지는 그 행사장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당의 방침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네. 다만 그곳에 참여를 하고 싶었던 일부 의원들 중에 당 지도부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 행사장에 갈지 말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문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4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관심과 그리고 또 일정 정도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세를 과시하기 위한 모양새를 좀 취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성동, 정진석 두 의원이 좌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확신은 안 섭니다만, 대선 후보가 완벽하게 선출되고 나면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선대위원장이든 뭐 이런 좌장 역할을 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개파라고 한다면, 이게 윤석열의 계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이 마치 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 될 텐데, 사실 윤석열은 지금 정치권에 진입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보수로서의 역할을 해온 적도 없기 때문에 개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반기문, 고건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람이 불었고, 네. 그 바람에 편승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주변에 운집했었습니다만, 그게 정말 일순간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행사장에 갈 때는 적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철학과 소신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지, 그저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들러리 서는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희화화되는 장면이지 윤석열을 도와주는 장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번 그 부분,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럼 하나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여러 가지 계파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친이계, 친박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고요. 친윤계 소리까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저는 친윤계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갔다고 봐요. 그런가요? 차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를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저희는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해요. 친윤계라는 게 있다면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를 했었어야 돼요. 당시에 야당이, 한국당이 얼마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물어뜯고 비난을 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때 여기 계신 24명의 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한 사람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윤석열 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차기 후보에게, 차기 대통령에게 줄서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정말로 윤석열 개가 되려고 그러면 그의 철학, 윤석열의 어떤 그 권력에 맞서는 담대함,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꾸준한 관심으로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2019년에 한국당이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을 물어뜯었는지. 어떻게 윤석열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안희감만 못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당의 입당을 결정을 하시면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출마 선언에서 뒤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24명 병풍처럼 서 있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까? 네. 플러스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경선 국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네. 정치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에겐 그렇게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하는 점에서는 물음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할지 이것이 잣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좀 두고 볼 지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당내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입당해라,
함께 빨리 좀 경선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인터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 내기도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너무 보수적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회견에 대해서 온 대한민국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했어요. 그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에 대한 궁금증,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여야 진영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컨벤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상승해야 정상인데 급작스러운 상승이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좀 소문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치고 나가야지 다른 후보들도 뭔가 좀 싸울 맛이 날 텐데 모르겠습니다. 좀 특히나 너무나 좀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처럼 굉장히 보수적이다. 네. 생각보다 보수적이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느낌은 저도 다 받았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기대한 만큼 그 출마 선언의 컨텐츠가 네.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컨텐츠가 부족하다면은 당의 입당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결론이 앞으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나서서 너무 지나친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하지만 또 당내 주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치열한 검증은 피할 수 없고요. 그건 당내 경선이든 본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피할 수 없는 관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대중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존에 윤석열을 바라봤던 그 시각, 윤석열이 국민에게 줬던 그 정말 속 시원하고 담백한 그 이미지로서 접근해 간다면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간 그 경쟁에서 뭐 중재를 서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기존의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보면 오히려 당내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워낙 그 세몰이도 강하고 또 정치적인 입지와 입심이 강하기 때문에 당 대표가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그 중재자로서의 이미지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선관리위원장을 얼마나 다른 후보들, 여타의 후보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로 모셔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당내 경선이 이제 치열하게 지면 그러면 이 기존에 당에 있던 분들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은 이 극적 그 경선 반전 드라마를 노릴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은 이 그분들이 성공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또 정권을 챙출하는 어떤 뭐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1위 후보, 예컨대 범야권의 지금 현재 1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1위 후보를 때려서 1위 후보가 뭐 실책도 하고 한다면 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그럭저럭 잘 극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윤석열의 굳히기가 더 공고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정을 얘기했고 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정을 얘기했는데 이 공정에 대한 화두는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법과 어떤 법치 이런 걸 얘기했던 이 윤석열 쪽에 더 이미지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화를 윤석열이 계속 지키고 이재명이라든가 여타의 후보들에게 뺏기지 않고 고수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서 윤석열의 성장 그리고 유지 이를 계속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